오늘의 TMI에서는 토드앤리 교수님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퀴어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토드앤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한국에 처음에 온 거는 98년에 왔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003년에 다시 1년 동안 왔습니다. 박사과정은 UCLA에서 네. 하셨죠? 네. 아, 네, 그 박사 논문 쓰시면서 자료 찾으시러 이제 한국에 다시 네. 오신 거예요? 네. 네네. 2003년부터 4년까지 1년 동안 연구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연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마음 005이라는 성소수자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마음 005가 동아리였나요? 예, 성소수자 동아리요?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 안 그래도 제가 검색을 막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태원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태원의 게이바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이태원에 관심은 왜 있으셨던 거예요? 이태원은 역시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 시기 때부터 이제 일본 기지가 있었던 자리,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군대도 들어와서 역시 기지천 이라는 공간으로서 네. 저 미국 사람으로서 이제 봐야 되는 공간, 예, 그냥 노는 곳이 아니고 그 공간을 보고 미국 사람으로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느꼈던 게 여기는 한국이지만 한국도 아닌 공간. 네. 지금도 굉장히 이국적인 공간이면서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여노는 공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잠깐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 술집 주인이 저보고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바에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 있느냐. 게이바에 가셨는데. 네.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해봤죠. 일하시면서 좀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에피소드는 그때는 역시 그 스마트폰이 없는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2003년에서 4년이니까 예, 네. 핸드폰이 있어도 스마트폰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를 만나려면은 이태원이나 종로에 나가야 되는 네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역시 그때가 좀 재밌었어요. 아, 연애 많이 하셨나요? 이런 거 여쭤봐도 연애라기보다는 되나요? 대화. 네. 아, 대화. 바텐더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바텐딩을 하셨던 거예요? 예. 칵테일 만드시는 칵테일. 거? 그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거는 역시 맥주, 네. 와인 네. 간단한 건데 그때는 재밌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칵테일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코스모폴리탄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칵테일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한국말 많이 넣으셨겠어요, 그러면? 예, 그때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게이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를 워낙에 잘 몰라가지고 그렇기도 한데요. 이태원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특수성이 더 많은 게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문화를 만드는 이런 지금이랑 좀 연결이 될까요?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태원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게이 남성이 가는 곳이지만 가보면은 또 눈에 띄는 거는 트랜스젠더 바들 또 많습니다. 근데 옛날 자료 60년대 70년대 자료 보면은 게이 남성보다는 역시 트랜스 여성들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공간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태원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서울대학교 마음 005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퀴어 문화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그럼 이태원도 연구를 좀 하셨나요? 예,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그래요? 예, 중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을 들여다봤을 때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역사가 더 깊다라는 걸 보시게 된 거고요. 자료도 보고 구술 연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어떤 분들을 만나서 구술을 하시고 어떤 역사를 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구술사가 필요한 거는 역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소수자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는 거는 타자가 보는 이제 하부 문화이지만 트랜스 여성이나 트랜스 남성, 게이 남자, 레스비언들이 남긴 기록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그때 역사를 알려면은 역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 꼼꼼하게 들어야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들 대체로 많이 만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인상적으로 이건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셨나요? 지금 한국에서는 남자로서 태어났는데 자기 주체성은 여성이다, 여성스럽다, 여성이 되고 싶다면은 그냥 여성이 되기 위한 이제 과정, 의학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전환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네.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얘기들. 그렇다면 수술의 과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고 했을 땐 그때 당시에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호르몬 주사 받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트랜스 여성이면은 직접 병원에 가서 주사 호르몬을 받는데 그때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하는데 70년대, 80년대까지는 병원에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호르몬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암시장. 예. 호르몬 암시장이 있었던 예. 거군요. 예. 이태원에 있었나요? 예, 이태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수술은 성전환 수술 아니지만 거세 수술. 이거는 네. 역시 80년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돌팔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야매 수술인 거군요. 예. 굉장히 여러모로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위험하죠. 그래서 나중에 90년대에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 여성이 병원에 오잖아요. 벌써 거세 수술을 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거세 수술을 말하자면 야매로 받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예, 다시 찾아오는 아프거나 네.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때는 뭐 응급실 가는 뭐 그런 위험이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그 80년대 역사, 의학 기술 없는 시기, 보험 없는 시기 그런 경험들 우리가 이제 역사로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게 되는 생각은 제도적으로 나의 정체성이 인정받았을 때 안전하게 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버티고 견뎌서 지금까지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이태원에 계속 있을 텐데요. 네. 그분들이랑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요즘에 그분들 뵈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바뀌었던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트랜스 여성을 생각할 때는 오락, 클럽,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일자리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역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사실 클럽이나 오락의 제공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한국 사회의 한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좀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겠네요. 뭐 트랜스 여성이 대학교 교수, 변호사, 물론 소수 몇 명 사람이 있지만 더 나가서 많은 이제 트랜스 여성이나 트랜스 남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삶의 한계라고 하는 건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의 한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또